안녕하세요. 트럼프가 며칠 전에 발표한 국가안보전략 National Security Strategy가 이게 유럽의 정치혁명을 좋은 말로 하면 촉구했고 좀 야박하게 표현하면 선동했습니다. 이대로 가면 유럽은 20년 안에 없어진다. 뭐 이런 취지입니다. 기이하게도 한국에 대해서는 아무 언급이 없습니다. 오히려 으스스합니다. 오늘 그 같은 이야기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월 4일 날 발표를 했죠. 트럼프 2기의 국정전략 및 군사지정학 전략을 밝힌 33페이지의 문건입니다. 저걸 빼고 나면 트럼프 본인이 쓴 서문을 빼고 나면 한 27, 8페이지 됩니다. 2017년 말에도 이제 이게 발표됐었거든요. 그러니까 한 텀에 하나씩 발표하는 거예요. 자기 임기 동안에. 이거는 중국을 타겟으로 설정을 했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중국 사랑 하이퍼 글로벌리즘과의 결별을 선언한 역사적 문건이었죠. 2017년 문건은. 2025년 문건은 뭐 중국은 당연히 뭐 기본 나가리로 깔고 있고 유럽의 정치 혁명을 촉구 혹은 선동하는 그런 또 역사적인 문건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는 지난 유엔 연설에서 트럼프가 유럽을 정조준하면서 유럽의 여러 정치적 폐해를 지적하면서 정치 철학적 진단을 하죠. 이건 모두 좌좀 획일주의, 해체주의, 획일적 해체주의, PC, Political Correctness 때문이다. 그것에 표에 연연한 정치인들이 굴복했기 때문이다. 라고 유엔 연설에서 유럽의 정치 문화를 맹공을 했는데 이게 국가안보 전략에서도 고스란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가 이렇게 이제 유럽의 정치혁명을 촉구 혹은 선동을 하자. 뭐 유럽 국가들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죠. 유럽의 제도권들이. 프랑스의 반응, 트럼프가 유럽의 가치관을 공격하고 있다. 유로피안 밸류를 공격하고 있다. 또 영국의 타임스 라디오, 트럼프가 유럽을 버리고 있다. 우크라이나는 극도의 경계심을 나타내고 있다. 이는 지정학적 자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독일의 국영방송 DW, 트럼프가 유럽 동맹국을 정조준하고 있다. 네. 자, 핵심적인 게 뭐냐면 유럽의 정신을 공격하고 있어요. 정치 철학적이에요. 그래서 유럽은 자신이 주도한 문명에 대한 자신감, 자존감을 회복해야 한다. 서방으로서의 정체성을 회복해야 한다. 그러니까 Europe's civilizational self-confidence. 그러니까 유럽의 문명적 차원, 문명에 관한 자신감을 회복해야 한다. 그리고 웨스턴 아이덴티티를 회복해야 된다. 예, 상당히 정치 철학적입니다. 다섯 번째 페이지, 본문 기준 다섯 번째 페이지에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후변화, 탄소 제로, 이 같은 구호는 유럽에게 치명상을 입혔고 미국을 위험에 빠뜨렸으며 적의 배를 불려줬다. 중국이 이 흐름을 틈타서 태양광 및 풍력 터빈으로 떼돈을 벌고 있고 벌었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기후변화, 탄소 제로 같은 파멸적 이데올로기를 거부한다. 이런 구호는 유럽에게 치명상을 입혔고 미국을 위험에 빠뜨렸으며 적의 배를 불려줬다. 여기서 잠시 세뇌탈출 자유구독료 부탁 말씀 올리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세뇌탈출은 광고가 잘 붙지 않습니다. 붙더라도 천천히 붙는 경향이 있습니다. 도와주시면 보다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는 데 커다란 힘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럽에 이제 유럽편이 있어요. 맨 마지막에 가면 리전이라 그래서 이제 지역별로 서반구가 뭔지는 이제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시아가 나오고, 그 다음에 서반구, 아시아, 유럽, 그리고 중동, 그리고 아프리카가 나옵니다. 남극은 안 나옵니다. 5개로 이렇게 지역을 나눠서 얘기를 하는데, 그 유럽 편의 제목이 뭐냐면 유럽의 위대성이 강화되는 데 기여한다. 뭐 유럽의 위대성을 진작시킨다. 이렇게 제목이 달려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이게 완전히 정치적인 건데요. 첫 번째 파라그래프는 유럽이 군비 지출 안 해가지고 약화됐다. 그 얘기가 나와요. 그 다음 두 번째 파라그래프는 유럽이 경제적 지위가 쇠락했다. 얘기가 나와요. 그리고 세 번째 파라그래프에서 얘기가 나옵니다. 유럽의 미미한 군비 지출이나 경제적 쇠락은 유럽의 문명적 차원의 존재 말소, civilizational eraser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유럽이 당면한 보다 거대한 이슈는 정치적 자유, 주권, 이민 정책을 손상시키고 있는 EU 등 초국가 조직, 글로벌리즘을 공격하는 거예요. EU 등 초국가 조직의 활동과 관련이 있다. 이 조직들은 유럽 대륙을 뒤바꾸고 있으며 사회 갈등을 조장하고 표현의 자유를 검열하며 정치적 비판 세력을 억압하며
출산율을 폭락시키고 국가 정체성과 자존감을 상실시키고 있다. 이 같은 추세가 계속된다면 20년이 지나지 않아 유럽 대륙은 전혀 알아볼 수 없는 완전히 다른 무엇인가로 변질돼 있을 것이다. 20년 후에도 유럽 국가들이 신뢰할 수 있는 동맹에 걸맞는 경제력과 군사력을 갖춘 나라일 것인가 라는 것은 의심스러운 일이다. 그럼에도 많은 유럽 국가들이 계속 망하는 지름길에 몰두하고 있다. 우리 미국은 유럽이 유럽인의 것으로서 지속되고 그 문명적 차원의 자존감을 회복하고 질식할 것 같은 법규 노름을 걷어치우기를 원한다. 거의 유럽을 그 정치 철학적 관점에서 박살을 내고 있는 문건입니다. 미국의 지금 국가안보 전략 문건이 거의 정치 철학, 굉장히 농도가 짙은 정치 철학적 관점을 가지고 유럽을 박살내고 있어요. 그러니 이제 유럽에서는 발짝발짝 뛰죠. 이게 뭔 초식이냐 그러고서. 또 유럽 얘기를 좀 보죠. 우리 미국의 목표는 유럽이 현재의 노선을 교정하는 것을 지원하는 것이다. Correct its current trajectory예요. 지금 현재의 노선을 교정하는 것을 지원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정치 선동이죠, 일종의. 우리 미국이 중국에 대해 성공적으로 경쟁하는 것을 도와줄 수 있는 강력한 유럽이 필요하다. 야, 이런 반중 지금 해야 되는데 너희 뭐 하고 있냐. 여기 보면 이제 오늘 제가 인용은 안 했지만 독일 기업은 최근 들어서 중국에 화학 공장을 짓는데 거기서는 러시아 가스로 그 원료랑 그 전기를 만든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이게 뭐 하는 짓이냐 지금. 아마 바스프 같은 데겠죠. 독일의 화학회사. 적대적 세력이 유럽을 지배하는 것을 우리와 함께 막아낼 수 있는 유럽이 필요하다. 우린 유럽이 강화돼서 제대로 반중 전선도 같이 당당히 서고 또 자기 앞가림도 제대로 하고 그러기를 원한다. 그 얘기예요. 반유럽적이질 않아요. 유럽은 정신의 고향이고 현대 문명의 요람이며 뭐 이런 표현들이 있어요. 거기에 꼭 그 같은 표현은 아니지만 그러나 유럽을 지배하고 있는 EU 혹은 초국가 조직, 그 다음에 그 질식할 것 같은 법규, 그리고 그 좌좀 그 획일적 해체주의, 그 다음에 이른바 다양성, 닥치고 평등, 포용성, DEI로 표현되는 그런 이데올로기,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맹공을 하고 있다고요, 지금. 미국의 전략 중 하나는 유럽 국가들 내부에 현재 유럽의 노선 추세에 대한 저항이 성장토록 하는 것이다. 지금 혁명선언이잖아요. 유럽 혁명 지원선언 아니에요. 그러니까 유로 스캡티시즘, 즉 EU를 약화시키고 유럽 각국의 주권을 강화 혹은 회복하자라는 움직임을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공공연하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유럽의 정치 문화의 변화, 유럽의 정치 혁명에 대해서 공공연하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그렇습니다. 미국의 전략 중 하나는 나토의 몸집을 무한 확장해야 된다라는 관념을 끝장내고 그 같은 움직임을 가로막는 것이다. 나토 계속 확장하는 게 좋은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나토는 유럽이라고 칭해질 수 있는 그 부위를 그리고 그거를 정확하게 지키는 것까지로 충분하다라는 거예요. 예. 미국의 전략 중 하나는 중국의 중상주의적 과잉 생산과 싸우고 중국의 기술 절도와 싸우고 중국의 사이버 간첩질과 싸우고 중국의 적대적 경제정책과 싸우는데 유럽이 합류하도록 만드는 것이다. 이 문장에서 중국의 차이나라는 얘기는 전혀 거론이 안 돼 있는데 지금 이 표현들 mercantilist overcapacity, 중상주의적 과잉 생산, 이거 중국 얘기할 때 쓰는 거거든요. technological theft, 기술 절도, 중국 얘기할 때 쓰는 얘기예요. 사이버 에스피오나지, 중국 얘기할 때 쓰는 얘기예요. hostile economic practices, 중국 얘기할 때 쓰는 얘기예요. 중국을 거론하지 않고 지금 반중의 유럽이 함께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유럽이 필요하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좀 긴 그건데, 제가 요약을 하자면 뭐냐면, 유럽으로 하여금 미국의 안보 부담을 떠넘기고 EU를 확대토록 한 것이 미국 엘리트들이었다. 유럽으로 하여금 나토의 몸집만 잔뜩, 두부살 몸집만 잔뜩 불리도록 만든 것이 미국 엘리트들이었다. 그 얘기예요. 여기서 이 얘기입니다. 미국 엘리트들은 동맹과 우방국들로 하여금 국방비를 미국에 떠넘기도록 때로는 자신에게는 핵심 이익이 되지만 미국에는 별 볼 일 없는 사안에 미국을 끌어들이도록 조장 방치했다. 인도차이나에 미국 끌어들인 게 프랑스 아니에요. 인도차이나를 프랑스가 식민 제방을 안 시켜줬잖아. 근데 이 바보들이 인도차이나에 특히 베트남의 젊은 이들을 몽땅 데려가서 1차 세계대전 때
1910년대 말에 프랑스에서 군수공장 노동자로 썼다고 한 10만 명쯤 썼어요. 그러니까 똑똑하고 프랑스어를 하는 젊은 베트남 노동자 청년층이 생긴 거예요, 남성들이. 근데 이 청년들이 전부 그 소련 공산당보다 더 공산주의의 원단에 가까운 프랑스 공산주의의 중무장을 하게 돼요. 그러고 돌아왔다고요. 1920년대. 그러고 나서 이제 1950년대쯤 되면 이 사람들이 50대야. 대한민국에서도요, 가장 그 바닥발갱이가 제일 잘 조직돼 있고 제일 잘 싸운 데가 어디냐? 제주도입니다. 그러니까 그 단독선거 반대 그 폭동이 그래서 터진 거 아니에요? 제주도가 왜 그러냐? 사람들은 그 연락선이다 그러면은 부산에서 뭐 현해탄을 건너가지고 이렇게 가는 것만 생각하는데 제주도가 1920년대부터요, 그 제주항에서 그 오사카로 가는 연락선이 운영이 돼요. 그래서 제주도 출신들이 일본에 가서 이론적으로 일본 공산당 아래서 굉장히 그 정예 공산주의 그 사상을 그리고 조직을 흡수하게 된다고요. 그 조직 방법을. 그 당시에 일공은 세계적 수준이었거든요. 공산주의자들 사이에서. 일본 공산당은. 그래 그 사람들이 돌아와 가지고 그 제주도를 조직화를 시키죠. 만약에 제주도 같은 조직화가 여기 그 육지에서도 났었다, 이쪽에서도 났었다 그러면은 적화됐어요, 우리. 저 그래서 그 바닥 빨갱이, 오리지널 빨갱이들이요. 그러니까 소련으로부터 낙점받지 않은 오리지널 빨갱이 중에 제가 제일 인정하는 게 제주도 빨갱이들이에요. 제주도 공산주의자들이라고요. 독하고 이론 무장이 철저하고 조직 규율이 확실해요. 근데 그 프랑스가 그 꼴이라고, 아니 베트남이 그 꼴이에요. 국가 전체가. 못 당했죠, 결국은. 그 패퇴하면서 미국을 끌어들인 거 아니에요?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미국 엘리트들은 국제기구의 입맛에 맞추어 미국 정책을 조정하도록 몰아갔다. 그런데 이런 국제기구들 대부분은 초국가주의에 물들어 있으며 트랜스내셔널리즘에 물들어 있으며 심지어 일부는 노골적인 반미주의에 의해 물들어 있다. 뭐 했냐, 이거 미국 엘리트들, 미국 지도층이 지난 30년 동안 이 짓거리 해왔다. 냉전 이후에. 통렬한 자기 비판을 합니다, 여기서 이제 유럽 얘기는 없지만 이거 보세요. 안보 부담을 미국에 떠넘기고 자기 몸집 막 부풀리고 자기는 초국가주의 게임 뛰고 EU라는, 그리고 군사적 몸집은 자기는 군비 축소하면서 나토는 몸집 불리고, 나토가 얼마나 몸집이 불었어요. 근데 유럽 국가의 메이저 국가들 보면 영국, 프랑스, 독일 전부 다 자기들 군비는 다 축소시켰어. 그 뭐야? 나토라는 기구는 몸집이 불었어. 그냥 막 동유럽 국가들 여기저기 다 나토 가입했어. 그런데 핵심 국가들의 군비는 축소했어. 그럼 이거는 속빈 강정 아니야? 전부 다 미국 보고 책임져라 아니야? 그래서 이러한 사정에 바탕을 둬서 통렬한 비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트럼프가. 맞습니다. 얘기는 맞아요.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동맹의 몸집이 불었어. 신규 멤버들이 막 들어와. 그러면 그 동맹을 주도하는 핵심 국가들의 군비는 더 강화돼야 될 거 아니에요.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스페인 이런 데들은 더 강화돼야 되잖아, 잘 사는 나라들은. 근데 거기는 군비를 더 축소시켜. 거의 군대가 해체 수준이야. 근데 나토라는 기구는 비대해져. 몸집만 두부살로 왕창 부른 거예요. 이게 뭔 꼴이래요. 그러면서 독박은 당연히 그러면 미국이 쓰게 되죠. 이렇게 되도록 미국 지배층이, 미국의 지도층이, 미국의 엘리트들이 이렇게 되도록 스스로 자초했다라고 지금 통렬한 비판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다양성, 닥치고 평등, 포용성 같은 DEI 같은 Diversity, Equity, Inclusiveness 이런 거는 개소리 집어쳐라 이거예요. 트럼프 정부의 정책은, 이거 처음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6페이지에. 능력 위주 문화를 되살리고 Culture of Competence, 그 다음에 다양성, 닥치고 평등, 포용성, DEI 등 차별주의적, 반경쟁주의적 관행을 뿌리 뽑는 것이다. 우리 정교조 평가라 그러면 넌더리를 내는 데 아니에요. 교사평가도 반대, 학생평가도 반대. 평가, 능력 위주 문화에 대해서 넌더리를 내. 그러면 지들이 정한 이상야릇한 조건에 의해서 결국은 뭘 이렇게 점수 매기겠다 이거 아니야. 그럼 이게 차별주의가 되지. 객관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능력 위주 평가가 아니니까. 이 관행들은 우리 미국의 여러 기구와 조직들을 타락시키고 우리나라를 정체시켜왔다. 우리나라를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거, 여기에 이제 그 리전이 쭉 나오는데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서반구예요. 웨스턴 헤미스피어. 우리가 서반구라 그러면 웨스턴이 붙으니까 유럽이 들어갑니다. 안 들어갑니다.
이게 이제 경도 영도를 메리디안이라 그러거든요. 180도, 동경 180도는 서경 180도는 180도는 하나잖아요. 그걸 엔타이어 메리디안이라 그래요. 그러면 영도에서부터 서쪽, 그러니까 런던 그리니치 천문대에서 서쪽이면 미국 쪽이죠. 그리고 태평양 한가운데를 가로지르는, 태평양 한가운데를 가로지르는 이제 180도에서 동쪽, 그럼 미국 쪽이죠. 그래서 이게 서반구라고요. 지금 요 왼쪽 사진. 그리고 요 오른쪽 이미지에서 보면 이건 뭐냐면은 영도의 서쪽이니까 남북 아메리카 쪽이 되죠. 그래서 이 왼쪽이 이게 서쪽이라고요, 이게. 영이라는 영도의 왼쪽이 서쪽이 된다고, 이게. 그러니까 서반구예요, 이게. 웨스턴 헤미스피어. 지구의 절반을 남북 아메리카 중심으로 딱 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영도에서 180도 사이. 영도의 서쪽, 180도의 동쪽. 예,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건에 뭐라고 나오냐면, 지금 이 남북 아메리카에 대한 미국의 전략이 나와요, 이 문건에. 그 전략에 대해서 이 문건 스스로가 이걸 뭐라고 부르냐. 먼로 독트린의 트럼프 버전, 트럼프 corollary to the Monroe Doctrine이라고 부릅니다. 문건에 이 표현이 3번 등장해요. 그럼 이게 내용이 뭐냐. 아시다시피 먼로 독트린은 이제 1810년대인가 20년대 나오죠. 이거 뭐냐면은 유럽이 이제 식민지 이제 유럽 열강들이 세계 전체를 식민지로 막 만들어 가니까 이른바 먼로 독트린이 고립주의라고 하는데 고립주의 아니에요. 먼로 독트린은 뭐냐면 내나아바리 해서 남북 아메리칸 건드리지 마. 여긴 유럽 열강이 들어오면 안 돼. 그래서 미국이 남북 아메리카의 독립이나 이런 것들을 은근히 지원을 하죠. 남아메리카, 중남미의 독립운동을. 그래서 이게 먼로 독트린이라는 게 그 뭐냐면 결국은 남북 아메리카는 미국 영향권이라고 선언한 거라고요. 그것의 트럼프 버전이라는 거예요. 자기들 스스로 그렇게 문건에 밝히고 있어요. 지금 미국의 전략이. 기이하게도 지역을 설명할 때 웨스턴 헤미스피어가 제일 먼저 나옵니다. 근데 웨스턴 헤미스피어, 이제 중남미에 대해서 이제 뭘 원하냐. 캐나다, 멕시코, 중남미에 대해서 뭘 원하냐. 딱 보고 있으면 뭘 원하는지 알아요. 예, 청정 지역을 원하는 거예요. 여기 뭐 빨대밭고 뭐 자원 착취하겠다가 아니야. 우리는 서반구가 비교적 정치적으로 안정되어 비교적 잘 운영되는 나라들이 되어서 대량 이민을 막을 수 있게 원한다. 미국 남부 국경으로 막 이민자 물결 보내지 말라 이거예요. 그 정도는 관리할 수 있어야 된다, 니들이. 우리는 서반구 나라의 정부들이 나코 테러 조직, 카르텔, 기타 초국가적 범죄 조직에 대해 미국과 협력하여 단속하기를 원한다. 멕시코 대통령 여자분인가 그렇죠. 근데 과격하게 표현하면 이런 말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멕시코에서 대통령 하려면 카르텔과 눈이 맞아야 된다. 카르텔과 눈 맞은 여자다 그래요. 그런 표현이 있다고요, 평론가들 중에는. 그래서 미국이 그 멕시코의 카르텔을 손보는 걸 멕시코 정부가 왜 우리 주권을 침해하고서 협조를 안 하잖아요. 그럼 멕시코 정부가 그럼 손 보고 있냐? 손 안 보고 있지. 손 안 보고 카르텔 비즈니스 하세요. 네, 하세요. 그리고 저한테 뽀찌 좀 주세요. 이러면서 미국한테는 얘들 건드리는 건 우리의 주권 침해야.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중남미 국가들 태반이 그렇다고요. 우리는 서반구가 적대적 외부 세력의 전략 자산을 침탈 인수하는 것을 막아내기 원한다. 파나마 운하. 미국이 파나마 윽박질 넣어갖고 중국계 유럽 기업이 인수한 걸 다시 뺏어냈죠. 중국계, 사실 홍콩계죠. 리카셴. 근데 그 뒤에 또 중국이 붙어 있으니까 뺏어냈죠. 우린 서반구의 군사 요충지를 사용할 수 있게 원한다. 지금 푸에르토리코라든지 거기 버진 아일랜드 또 옆에 뭐 트리니다드 토바고 이런 데서 군사기지 쓰려고 그랬는데 거기 반미주의 일어나가지고 GI go home, GI go home, 양키 go home 이러고 있으면 골 아픈 거 아니에요. 그 얘기죠. 한마디로 우리는 먼로 독트린의 트럼프 버전을 관철시키고자 한다. 지역 설명에서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서반구입니다. 웨스턴 헤미스피어입니다. 그런데 아시아 편은 어떠냐? 중국, 남중국해, 타이완, 제1도련, 제2도련 등 반중 군사 지정학에만 집중돼 있지 국내 정치에 대해서는 전혀 얘기 안 해요. 지금 봤잖아요. 웨스턴 헤미스피어 서반구의 국가가 정상화되기 원한다. 서반구 국가들의 국내 정치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유럽에 대해서 정치 철학적 진단을 하면서 유럽의 정치 혁신, 유럽의 정치 혁명을 거의 선동 수준에서 촉구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아시아에 대해서는, 한국에 대해서는, 여기 리짜 해밍의 한국, 이런 방구 없어요.
중국, 남중국해, 타이완, 제1도련, 제2도련 얘기만 해요. 예를 들어서 타이완이 깨지면 제2도련이 직접적으로, 제2도련이라는 건 하와이 괌으로 연결되거든요. 그게 직접적으로 이제 노출되는 거다. 그런 얘기 나오고요. 항행의 자유 얘기 나오고요. 남중국해의 세계 물동량의 뭐 3분의 1인가 지나다닌다는 얘기 나오고요. 아시아의 그 GDP가 전 세계에서 어떤 규모다. 뭐 이런 얘기 나오고 그래요. 중국이 어떻게 하고 있다. 그런 얘기 나오고요. 한국은 3번 거론되는데 2번은 유럽, 일본, 한국이라는 표현으로 거론돼요. 유럽, 재팬, 사우스 코리아. 한 번은 재팬 앤드 사우스 코리아에서 일본과 묶여서 한번 거론돼요. 다시 말하자면 한국은 이미 유럽, 일본과 동급으로 취급받고 있는 거예요. 저도 좀 깜짝 놀랐어요. 그냥 같은 문장에 그렇게 딱 명시가 돼 있어. 거기서 이제 어떤 표현이 나오냐. 일본과 한국은 군비 지출을 들여서 제1도련 방어에 더욱 기여해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한국은 군사지리적으로는 섬이다. 왜냐? 북쪽으로 못 가니까. 섬이에요, 여기 군사지리적으로는. 그리고 제1도련이 원래는 일본 열도를 관류해가지고 오키나와 열도, 타이완, 필리핀 이렇게 이어지는데 한국이 국력이 세져갖고 이게 제1도련의 하나의 제1도련의 다른 뿌리가 또 생긴 거다. 이게 뿌리가 위에 있는 거예요. 제1도련은. 제1도련의 뿌리는 하나는 일본 열도고 하나는 대한민국입니다. 그래 둘이 이제 그 뭐 큐슈나 오키나와쯤에서 만난다고 치고 제주 남방 해역에서 그래가지고 이제 타이완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예,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1도련 방어에 힘써라 이거예요. 제1도련 국가들이니까. 한국과 일본이 부담을 더욱더 공유해야 한다는 프랑스 대통령의 의지에 비춰 볼 때 한일 양국의 군비 지출 확대를 계속 권유해야 한다. 적국들을 막고 제1도련을 지켜내기 위해 또한 우리는 서태평양 미군을 강화할 것이다. 또한 대만과 오스트레일리아에게는 군비 지출 확대를 계속 강조할 것이다. 그건 아주 쿨한 얘기밖에 없어. 냉랭한 얘기밖에 없어. 그럼 한국 정치 문화, 유럽에 대해서 너희 정치 문화 뜯어 고쳐야 돼. 너희 정치혁명해야 돼. 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정치 철학적으로. 그럼 한국은 그럴 필요가 없는 건강한 정치 문화에서 얘기 안 했을까? 유럽에 그런 얘기 했으면 그거보다 한국에 대해서는 100배 더 얘기하고 싶었겠지. 너희 리짜이밍 더블당 같은 친중 그 이상한 간첩스러운 자들 권력 잡게 내버려두는 그 정치 문화 뜯어 고쳐야 돼. 그 조선일보의 그 저기 안미경주 같은 개소리 완전히 걷어치우도록 그런 거 다 뜯어 고쳐야 돼. 이런 얘기 100번을 더 하고 싶은데 안 하죠. 민감하니까. 화약이니까. 근데 얘기만 안 하고 있을까요? 뭔 다른 건 하고 있을까? 모르겠어요. 우리 그렇게 민감한 화약고 위에서 살고 있는 겁니다. 화약고입니다. 우리 자신이. 예, 오늘 여기까지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